경제연구원 아들이. 안녕하세요. 경제연구원 아들입니다. 이번에는요, PF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이에요. 네, 지금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뭐 2년 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내부적인 위험 중에 1순위를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PF를 꼽을 거예요. PF는 약어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건축물 같은 것들을 지을 때 예전 같으면 주택공사, 네. 주택금융공사 이런 곳을 끼고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행에서 돈을 꼬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땅값이 오르고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돈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일 금융기관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말 그대로 한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이 금융상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판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금융사에 돌아다니면서 이걸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조 단위의 어떤 공사다. 그러면 한 은행이 맡아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되잖아요. 네.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하면 부담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일즈를 하면 이 프로젝트를 쪼개서 파는 거죠. 뭐 H금융에 얼마, K금융에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참여를 해서 지분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 안에 여러 금융사들이 혹은 뭐 개인이 혹은 뭐 상호금융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자체가 대박이 나면 그 수익금을 나눠서 분배하는 형태로 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돈의 어떤 순환이 우리나라 5대 금융보다 조금 작은 그런 쪽, 그래서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네. 뛰어들어서 고수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일종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거 자체가 잘 되면 좋은데 계획이 쭉 가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나면서 드랍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130조 정도 가량이 있다고 해서 이 중에 한 10%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정부의 발표가 들으면 갑자기 2배로 늘었어요. 이게 한 250조 정도의 규모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발표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금융권, 그러니까 1금융권은 아닐 거예요. 2금융권이나 3금융권, 아니면 뭐 증권사 쪽에 문제가 생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뉴스는 계속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또 이슈가 된다면 이 시간이 아닌 네. 경제 만담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PF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브릿지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연구원 아들이.